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기세 등등한 건설주, 분노의 질주입니다. 자,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건설업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쏟아지는 부동산 규제로 꽉 막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건설업에 조금씩 경기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주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 한 달간 건설업 지수가 상승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해 34% 올랐고 건설업 대장주 GS건설도 오늘 장중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러한 건설주의 상승은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액 증가와 또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 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도 반영되고 있어서요. 변창흠 후보자가 부임할 경우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실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유가 회복도 건설주 주가 상승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원화 강세 국면에서 건설주가 다른 업종 대비 좋은 성과를 내온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종목과 앞으로 건설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체크해야 되겠죠? 이토환님 요새 자주 오시네요. 우리 김덕호 FA님이 가장 큰 팬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또 쫄보님도 하고 함께 하시고요. 살려줘요님, 버리앵두님 반갑습니다. 또 돌멩이님도 오셨고 준호님 이름도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도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건설주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하면 채팅창에서도 화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 규제도 많았고요. 코로나19도 있어서 건설업도 계속해서 불황을 겪었는데요. 따라서 건설주의 주가도 그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또 오늘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집값도 오르고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이 주택 구입을 못한 사람들이 건설주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파트는 못 사지만 이 아파트를 짓는 건설 기업의 주가라도 사야 되겠다. 또 앞으로 또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기 때문일 텐데 자, 개인들이 이렇게 건설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건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것 같아요. 박동희 전문가님, 네. 건설주가 오늘도 굉장히 강했어요. 이 변동성 많고 내마녀의 날에 가장 튼튼한 섹터였는데 최근에 좀 괜찮거든요. 이 건설주의 강세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지금 분노의 질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진짜 화를 낼 때가 됐죠. 그렇죠. 예, 맞아요. 화를 한번 낼 때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건설주가 이제 상승의 촉매가 됐던 게 어쨌건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그 국토부 장관 교체. 예, 요게 그쵸. 지금 맞아요. 촉매가 되어서 이제 건설주들의 좀 탄력을 좀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 변창흠 그 내정자가 예전에 이제 LH 그 한국토지개발공사 거기 지금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이 이제 현장을 뛰었던 그쵸, 사람이에요. 그쵸. 예, 그냥 단순하게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까지는 이제 김현미 교통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면서 이제 정부의 정책 목표가 집값을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였거든요. 그쵸. 예, 이걸 가격을 잡으려 그러면은 수요하고 공급 중에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수요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규제 우선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그 정책을 펼쳤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관이 바뀌면서 현장에 있던 장관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공급 확대 쪽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일단 주가 이제 건설주들은 이제 상승에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지금 일단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하나의 그냥 말 그대로 좀 빌미라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18년도 1분기 이후에 그 주가가
지금까지 해서 45% 정도 하락했어요. 거의 절반이 떨어졌네요. 반토막 났죠. 네네. 예. 그러니까 2018 한 3년 정도 만에 주가는 45% 하락했는데 실제로 이익은 23%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그 통계를 내고 있어요. 네. 이익은 23%밖에 감소 안 했는데 주가는 45% 2배 이상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일단은 지나치게 이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반등의 실마리가 잡히면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또 더 과감하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유가가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유가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플랜트 수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우디나 이제 중동 쪽의 수주도 많고,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발주가 지연이 되고 공사 지금 하고 있던 공정들도 또 지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그동안에 주가도 또 많이 빠졌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백신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유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정상화되고 해외 플랜트 수주도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선침해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이제 눌러놨기 때문에 건설주가 장기 낙폭과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가가 3년 동안에 그냥 거의 반토막이 나는 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장기 낙폭에 낙폭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이제 부각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네. 제가 얘기했던 코스피하고 건설 업종의 상대 주가 추이를 지금 나오죠. 보면은 위에 회색 선이 코스피 주가고 네. 아래 이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건설 업종 주가거든요. 요게 2012년도를 똑같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상대적인 주가 추이인데 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지금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주가하고 갭이 너무 크게 나요. 네, 더군다나 또 최근 들어서 2000년대 그 후반기로 갈수록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예, 요거 이제 조금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덜 반영된 거긴 하지만 네. 갭이 지금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 건설주들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예, 분노의 질주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그동안 워낙에 건설주를 눌렀던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면서 기대감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워낙에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격이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건설주의 분노의 질주 보시나요? 사실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화를 내시는 게 맞아요. 사실인데요. 네.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번 현 정권이 좀 이제 굉장히 많은 소통이나 공감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유독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토지개발 쪽 이쪽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절됐어요, 네, 이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단절이다. 이거는 그냥 깜깜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우리는 또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석을 한다 치면은 제가 지금 이제 건설업종 자체를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봉 차트를 제가 지금 띄워놨습니다. 네.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또 극심하게 올랐던 버블 장세가 심했던 2007년도 요때만 하더라도 건설업 자체의 지수가 이만큼 올랐었습니다. 그때요. 와.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죠? 바로 이제 리먼 브라더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두두둑 주가가 완전 박살나기 시작하고 특히 부동산 관련 또 이제 또 집값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히려 건설업종들이 그만큼 못 올라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규제가 굉장히 완화가 돼 있던 상태였다면 아마 지금 이런 건설업종들도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또 근데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지금 이제 어떤 버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때는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이번에 정책적으로 이제 기한이라든가 예산 기한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한도 실제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뭔가 많은 걸 바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실제로 따져보니까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거든요. 제가 준비한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2020년도에 나오는 그 기한 이제 실제로 확정이 됐던 내용과 그리고 올해 9월에 발표를 했던 기한안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사실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비중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 보이네요. 사실상 네. 똑같은 자료를 놓고 이제 그냥 금액만 액수만 전체적으로 조금 더 키웠다 정도 느낌인데 일단은 SOC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키웠다라고 이제 자부를 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냥 이걸 한번 까서 봅시다. 왜 진짜 그런지 아닌지. 무섭네. 네. 왜냐면 저희 세금이 나가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알고 그러면 나야지 이것 건설업 때문에 괜찮은지 또 안 되는지. 기대감 가지고 건설주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이제 보도 자료가 이제 지난 2일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나왔는데요. 네. 확정안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차트를 좀 제가 지금 화면에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뭐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요 간선 교통망에 대한 건설 사업이라든가 예산안 편성이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존의 정부안에 비해서 오히려 국회에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해도 무난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금액을 조금씩 상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주택 관련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예산 총괄인데 지금 57조를 쓰기로 한 예산이 사실은 전년도 2019년도에는 43조 원 그리고 20년도에는 50조 원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이전에 했던 것처럼 크게 변동이 없고 올해 이제 내년 들어서면서 금액이 좀 더 많아집니다라는 부분들 무려 13%나 지금 액수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네. 커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SOC 부분이 조금 더 평균치 이상으로 좀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복지 부분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걸 보면은 조금 이제는 건설 업종들이 좀 주택이라든가 특히 네. 노후 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이런 복지 부분, 노후 시설 교체 이게 늘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면서 어떤 재난 금액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역대급으로 또 홍수 피해가 났었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지원금으로 돈을 또 빼버리니까 막상 재해 터지니까 노후시설 줄줄이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또 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당장 돈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예산은 아예 이쪽에 좀 더 노후시설을 정비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자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업종 보실 때 사업이 국내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후시설 교체 부분에서의 사업 수주를 얼마나 받아오르냐 그리고 기존의 주택단지에서의 어떤 재개발 그리고 독신 가구에 대한 어떤 이제 임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얼마나 나오는지 보시면은 건설 업종에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좀 실체를 까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까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앞서도 이제 박동희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관이 교체된다. 앞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방아쇠를 당겼는데 하지만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건설주들이 그만큼 실적도 받쳐주느냐 수주를 따오느냐가 이제 그걸 좀 받쳐주는 다양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건설주 최근의 수주 현황은 어떨까요? 네. 즉 건설주, 조선주 이런 그 장기 건설 그 공사를 하는 이런 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보다는 수주죠. 그렇죠. 그죠? 수주. 수주가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게 뭐 실적보다는 수주가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그 주요 건설사들 신규 수주를 보면은 지금 원래 사실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또 정부에서는 또 강력하게 또 부동산 대책 막 계속 뭐 2달, 3달 간격으로 내놓으면서 압박을 하고 그랬는데 이 생각보다 이게 그 수주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예.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부동산을 가격을 잡겠다라고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또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데다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또 업황이 굉장히 민감한 이게 건설 수주는 이 바닥에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실제로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수주가 괜찮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대형 건설사 쪽에 누적 수주 현황 차트를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제일 우측에 2개가 나오죠. 자, 그 제일 우측에 2개가 나오는데 그 옆에 보면 이제 회색선 끝에 있는 게 2019년도 거예요. 네. 자, 단위는 조 단위입니다. 누적 수주가 2019년도 전체 누적 수주가 166조가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막대 그래프 조금 작은 거, 요게 지금 올해 10월 달까지 누적이에요. 10월 달까지 누적이 145조가 나오고 올해 말이 되면은 18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언뜻 보더라도 2015년, 16년, 17년 평균적으로 150조, 160조 선이죠. 네. 그런데 올해 말이 되면은
이 오. 누적 수주가 180조. 오히려 그러니까 늘었네요. 최근에 잘 나갈 때보다 최근 10년 동안에 최고치를 찍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기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건설주들 이렇게 좀 이제 강력하게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이런 그 수주 실적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는 해외 수주도 상당히 또 역할이 크거든요. 해외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죠. 우측의 세 개를 보면은 2019년, 2020년, 2021년 예측치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2019년도가 제일 약해요. 작년이 그러니까 해외 수주는 2019년 작년에 이미 연간 기준을 보면은 작년이 저점이었다고 보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에 그 278까지 올라오니까 이건 단위가 달러입니다. 억 달러가 달러, 되는데 네. 예. 그래서 278억 달러까지 올라오는 거 봤을 때 작년에 저점 찍고 올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예, 2000년대 초반에 잘 나갈 때 수준은 아니지만 이때 막 그 2010년, 2011년 이때 해외 수주 막 따올 때 GS 건설이 10만 원 넘어가고 그때거든요, 저때가. 예,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 타기 시작해가지고 네. GS 건설이 10만 원, 12, 3만 원씩 하고 그러다가 GS 건설이 2만 원 이하로 빠지고 했던 아유. 때가 그때 빅베스 나오고 막 어쩌고 막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해외 건설 수주를 보면은 본격적인 회복세는 아니지만은 저점은 나왔다가 이 차트를 보면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경기 회복세가 조금 빨라진다면은 백신 나오고 이랬으니까 빨라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해외 수주도 우리가 지금 봤던 예상치인데 이제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돼.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수주 실적이 받쳐주고 있었네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했고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FA님께서는 이 수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실까요? 우선은 이제 해외 수주 잔고 금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이제 305억 달러 정도가 이렇게 지금 또 수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중남미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인프라 그리고 이제 석유 플랜트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어떤 해외 수주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공들여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바닥을 쳤는데 건설업종들이 지금에서야 뭔가 사업 수주를 따오니까 아 그래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뭔가 해보려고 얘들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실 이런 해외 수주 따오려면 시간이 최소 1년, 2년 동안 그동안 공들인 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이걸 따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뭐 2017년도까지 장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2018년도 되면서 미국장으로부터 버블이 시작될 거다 이러면서 붕괴가 위험이 된다, 안전자산 몰려야 된다. 그러면서 사업 축소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들 입장에서 만만하게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실적들을 고스란히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국내에 있는 상장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1등으로 지금 수주를 많이 받은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멕시코 지역에서 또 석유 플랜트 관련된 사업 수주를 하면서 4조 2천억인가요? 이 정도 되는 규모, 4조 2천억 규모로 지금 상사일의 역대 최대 수주를 지금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플랜트 사업 쪽에서 어떤 지금 SOC보다 사실은 플랜트 사업에서의 돈거리를 좀 많이 가져오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뭐 삼성물산, GS건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2위, 3위, 4위를 이렇게 지금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또 새로운 신흥 강자로 좀 기대될 만한 회사가 또 대우건설입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체코에서 원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수주를 지금 러시아와 한국과 지금 이제 두 곳에만 지금 박차를 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팀 코리아로 만들어서 이제 뭐 대우건설, 뭐 두산중공업 뭐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든 팀이 지금 이제 체코 측에서 원전 사업을 따오냐 못 따오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탈원전 얘기하면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면서 탈탄소화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전 탈원전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업에서는 또 돈이 되는 원전을 또 따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네. 글쎄요. 만약에 러시아 쪽에 조금 붙으려고 한다면 저희는 이런 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원전 만들고 한 번도 폭발해 본 적 없어요. 이 한마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건설사들의 어떤 이제 시공 능력 이런 건 상당합니다. 다만 이전에 지금 아까 이제 그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보여줬던 해외 수주 잔고 현황이 좀 급격하게 줄었던 때가 네.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넘어갈 때입니다. 네. 이때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1대1로라든가 실크로드 만들겠다 이러면서 해외 투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던 때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넘어갈 때는
똑같이 이것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아프리카나 뭐 중동 지역에서 이거 중국에서 부채 너무 많이 끌어안았는데 지금 덤태기 썼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고객입니다. 그럼 이 고객을 실망시켰던 게 사실 중국이라면 이 실망감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한국에 있는 건설사들한테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주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 내년에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충분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자료를 지금 체크를 했었는데 뭐 충분히 지금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이 될 거냐, 실적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냐, 자 이런 부분인데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지금 본다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실적 부분을 아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주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실적을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분기 단위로 지금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을 보면은 우측에 세 개를 한번 보죠. 우측 세 개 보면은 올해 1분기, 2분기, 이제 3분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적 이제 순이익 증감률 추이인데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2분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8,160억 요게 지금 2분기가 저점이다. 그래서 3분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8,500억까지 지금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주나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4분기에는 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2분기를 확실하게 저점으로 잡고 그리고 3분기에 일정 부분 회복이 되었고 또 이제 4분기에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조금 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실적 모멘텀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주 얘기를 했지만은 실적 부분도 이미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FA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예산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는 했습니다만은 네. 당장의 건설사들에 대한 어떤 수주 부분들을 좀 보실 때는 해외 배출 부분들도 좀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올해 가장 해자가 됐던 게 이제 한남 3구역 재개발 관련된 부분 누가 따오느냐 결국 GS 가져갔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도 부동산 산업 자체에서 국내에서 조금 한정짓기에는 SOC 늘린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내사들 입장에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실적 모멘텀 만드는 건 해외 수출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백신이 지금 출해가 되기 때문에 또 경기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뭔가 인프라에 대한 부족감들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되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백신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부터 또 해야 될 인프라들 다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어떤 유가 사태가 지금 저유가 사태로 또 급락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산업 수요를 따라올 수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가가 저유가면은 굳이 지금 이때 석유를 만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유가가 적기 때문에 지금 플랜트 안 만드는 게 더 유가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각국에서 지금 유가 플랜트를 만드는 이유는 여전히 지금은 낮지만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석유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아주 시기가 적절하게 맞았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의 수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기대감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뭐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부분도 비교적 양호하게 잘 나왔다는 거.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건설주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일각에서는 이런 모멘텀이 내년 2분기면 끝날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건설주 지금 사야 되는 건가? 준호님도 건설주 하루 이상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주 계속해서 갈까요? 상승 추세 탄 걸까요? 지금 채팅창에서 또 잠깐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나 봐요. 있더라고요, 의견이. 네. 건설주에 대한 믿음이 예, 워낙 많이 눌려 그거예요.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주 건설주 하면 진절머리가 나고 그럴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조금 반짝 기술적 반등 들어오다 또 빠지고 기술적 반등 들어오다 또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건설주 하면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경기 회복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내년에 경기 회복 기대감하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은 코스피하고 캡이 종합지수하고 캡 차이가 제일 큰 게 건설주예요. 정권주도 지금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정권주까지 올라오고 은행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에 못 움직였던 게 건설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보셨던 이제 그 유가 상승 그리고 그 해외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수주가 아까 우리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바닥이에요. 작년하고 지금 올해.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연 수주라 그러죠. 그동안 눌러놨던 거, 네네. 예, 지연됐던 거 이게 이제 나오면은 예상치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해외 수주도 좀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건설 업종 차트를 제가 여기 띄워놨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요게 지금 건설 업종 차트거든요. 자, 업종 차트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자, 올해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건설 업종도 이렇게 이제 한 박자 늦게 뒤늦게 이제 시동이 걸렸어요. 이렇게 이제 그 전고점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지금 위쪽으로 지금 그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큰 흐름을 볼게요. 네. 그 월봉 흐름을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10년 동안 그 빠진 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오르고 만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부터 그 이제 건설주들을 사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 이렇게 중소형주 뭐 난강토건 이런 종목들은 막 급하게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요.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차트 이거 보시는 것처럼 월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건설주 삼성물산 12만 원 이제 돌파 나왔죠. 또 GS건설 같은 종목들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 건설 업종의 차트 보면은 지금 중장기 투자는 자꾸만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저 위에 제목으로 나와 있는 분노의 질주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건설주 사서 반짝 이렇게 단타로 하는 것보다는 푹 묵혀둘 것 같으면은 중소형 건설주들도 잘 잡으면은 꽤 많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건설주 이제는 드디어 좀 때가 온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건설주를 다시 한번 상승시키기 위해서 좀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봤어요.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건설주들 계속 올라갈까요? 네, 일단은 이제 영국에 지금 이제 백신 접종하고 있는 V-Day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각국에서 백신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접종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들어본 종목들 거의 대부분 뭐 철강이라든가 자재 쪽 이쪽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시그널로 포착을 하면서 지금 업종 공략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쯤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 또 뭐가 있냐? 선박하고 건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 같은 경우는 이미 수소 탱크라든가 아니면은 LNG선 관련해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여기 이슈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어떤 탈중국에 대한 어떤 시도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중국에 안 맡기더라도 괜찮은 나라 있으면 거기다 돈 주고 맡겨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을 가져가셔야 될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저평가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S&P 지수 500 지수 안에 있는 지금 부동산 섹터를 잠깐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지금 6개월 동안의 수익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 섹터가 거의 대부분이 다 상승했어요. 다 상승을 한 상태인데 오히려 부동산 섹터만 지금 빨간불이 좀 제법 눈에 들어오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설업 시장 자체도 쉽게 지금 호황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회복의 시초가 나오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설업종이 회복이 되면서 건설주 올라가면 이제 그 외에 뭐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채팅창에서도 주미영님이 오늘은 본인은 시멘트주를 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살려줘요님께서도 그렇다면 계속 건설주 수혜가 이어진다면 현대리바트 같은 종목까지도 낙수 효과가 이어지겠느냐 하시는데 이어질까요? 퍼질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집을 짓는다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네. 실제로 우리 집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집 지을 때 그냥 일단 기둥 먼저 세우잖아요. 일단 철근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벽재나 이런 걸 만들 때 골재 자료를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벽돌 만들 것이고, 시멘트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집이 이제 외곽 구조가 다 만들어지면 안에 내장재 들어가겠죠. 뭐 목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펄프 종이로 해서 벽지를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전선 들어가고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집 하나 만들려고 이 모든 걸 다 사야 되냐? 이렇게 하면 어렵죠.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 백신 퍼지듯이. 그렇죠. 우리 백신 백신 퍼지듯이. 관련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 퍼져나갔듯이. 그럼 이게 또 어디 콜드 건설주 체인 잡아야 되고, 퍼져나가야 콜드 되나? 체인이면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갑자기 그러니까. 백신 얘기하다 왜 드라이 아이스 같지? 이렇게 그러니까. 돼버리면 이제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설 자체가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시멘트를 샀다 이런 부분은 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건설 업종이 다시 한번 싸그러들고 오히려 다른 업종들이 좀 더 잘 갈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아니면은 지금 막 이미 물 들어온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조선 업종에 비해서 건설 업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또 조선 업종이라는 게 지금 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투자하실 때 약간 참고하시는 방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섹터에 굳이 한 곳에 올인하는 건 정말 그 업종만 공략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 건설할 때 마찬가지로 용접기도 다 쓰잖아요. 근데 용접 제일 많이 하는 곳 중 하나가 선박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용접기를 공략을 한다면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아니면은 네. 철강 쪽을 공략을 한다면 철근이라든가 아니면 강판 쪽이랑 같이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을 공략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도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종목 살까요, 전문가님? 건설주. 건설주 종목 정해져 있죠. 네, 가장 많이 가격 메리트가 가장 부각이 되면서 네. 또 향후에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그 업종 대표주급에 있는 종목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 HDC 현대산업개발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고 사실 이것도 골병이 들었어요. 주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게 좀 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GS건설. 자, 이것도 지금 그 2000년대 초반에 잘 나갈 때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중동 쪽에서 저가 수주 경쟁하다가 이제 뭐 분식회계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그냥 두 단계 레벨 다운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빅베스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회계 정리가 지금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GS건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중소형 건설주 쪽도 이제 대형건설 같은 종목은 SBS 지주사 그 대주주 아닙니까? 예,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KCC 건설이나 중형 건설주 쪽도 좀 관심을 봐야 되는데 조금 우량주 쪽으로 선호하시는 분, 중소형주 쪽에서 선호하시는 분들은 대형 건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세 종목 꼭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FA님은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설주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안정화를 찾는 부분도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두 종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삼성물산입니다. 네네. 사실 삼성물산 건설주로 보기보다는 그냥 대한민국 1등 주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좀 추천드리는 원인 중 한 가지는 부채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건설 업종들의 대부분들이 부채 비중이 100% 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투자 수주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부채 비중이 적은 회사일수록 지금부터 내가 돈 더 받을 테니까 투자하세요 얘기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중이 거의 이제 70%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 자본금이나 이런 탄탄한 부분들이 조금 가시화가 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림건설입니다. 갑자기 왜 난데없이 대림건설이냐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대림건설이 이제 7월부로 이제 고려개발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인수합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수주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10위권 건설사로 올라가는데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림건설도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과 대림건설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관련 종목 간단하게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희영희님이 GS건설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48,000원의 비중은 10%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종목이어서 오랜만에 분노에 질주하고 있는데 그 힘으로 원금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원금 회복된다면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48,000원이면 지금 네. 4만 원 이제 3만 원 후반이니까 4만 원 임박하게 왔죠.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설주 중에서 그 GS건설을 좀 탑픽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많이 올랐고 아마 4만 원 돌파 시도가 뭐 조만간에 지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주봉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낙폭 과대에서 이제 좀 그 반등에 좀 힘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4만 8천 원 원금 회복까지 이거 지금 5만 원이죠. 5만 원 정도까지를 원금 회복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직전 고점 그러니까 2018년도 고점 수준인데 자, 요 정도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니까 5만 원까지 보고 한 번 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5만 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는 충분히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다려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FA님은 GS건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뭐 사실 이제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높기 때문에 또 못 올라갈 거라고 보기엔 또 한계가 있겠죠. 네, 이런 종목들 같은 특히 이제 또 민감주의 성향이 또 크지만은 지난번 이제 한남 3구역 제가 아까 GS건설 수주 때문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수주를 했었죠. 그만큼 뺏겼던 서름이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을 또 해외 매출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기다려 보시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야인스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큰 가운데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 온 건설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설주에 대한 상담 들어오면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시면서 한숨과 함께 좀 부정적인 전단을 해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좀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극복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건설주의 추세도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야인스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